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요적인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하면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GitHub라고 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스펠링이 좀 틀렸네요. 그래서 이 GitHub라고 하는 사이트는 여러분들 이제 자주 아마 방문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github.com이라고 하는 사이트고요. 지금 제가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제 개인 사이트로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github.com 웹사이트입니다. 멋지네요. 여기는 상당히 거의 항상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첫 화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신선한데요. 그래서 github.com이라고 하는 여기 웹사이트가 이제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유로 되어 있죠.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웹사이트를 샀죠. 요게 이제 뭐 우리 전 지구에서 개발하고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뭐 아무튼 대부분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웹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여기 리파지토리를 보면 뭐 200 플러스 밀리언이네요. 그러니까 밀리언이 100만이잖아요. 100만, 1000만, 2억 저장소 소프트웨어, 2억 종류의 어떤 소프트웨어 저장소가 있다는데요. 물론 이제 다 이게 다르지는 않을 수는 있을 거고, 뭐 하나의 리파지토리가 있으면,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리파지토리가 있다. 그러면 또 그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걸 또 누군가가 클론 해가지고 복제를 해가지고 포크라고 하죠. 포크에서 이제 복제해서 또 저장소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요 전체의 저장소가 다 다른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대부분 다 물론 이제 프라이빗으로 해서 저장소를 프라이빗으로 해서 남들한테 뭐 바로 공개를 하지 않을지언정 프라이빗이라고 하더라도 또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는 또 프라이빗 저장소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을 하기도 하죠. 굉장히 많은 소스 코드의 리파지토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GitHub라는 그 웹사이트에서 매년 이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기네들이 이제 보관해서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통계를 발표하는 그런 행사가 이제 옥토버스라고 하는 그런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 링으로 옥토버스 GitHub HB 뭐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면 뭐 2021년도가 가장 최근이겠죠. 지금 현재가 2022년도는 아직 안 나왔을 테니까. 그래서 매년 이렇게 리포트를 합니다. 지금 어떤 스테이터스다 우리가 이 소스 코드의 리파이터들이 이렇게 리포트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읽어보면 상당히 최근에 어떤 식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어떤 뭐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뭐 어떤 프로젝트에 좀 관심들이 많고 어떤 프로젝트 가장 빠르게 개발하고 있고 뭐 이런 우리 전 지구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의 현황, 특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현황을 잘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통계 자료가 이제 옥토버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여기 지금 화면 스크린샷은 아마 제가 2018년도에 이제 아마 스크린샷을 찍어 놓은 걸 거고요. 그때 이제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탑 10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뭐냐라고 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VS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여러분 아마 요 VS 코드를 사용해서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 아마 환경으로 이제 코딩을 할 텐데요. VS 코드가 뭐 제일 탑 10이었네요. 그 다음에 뭐 리액트라고 하는 뭐 자바스크립트 UI 프레임워크, 뭐 텐서플로우 여러분들 잘 아실 테고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탑 10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였다.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또 fastest growing 오픈소스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제 제일 뭐 탑은 아닐지언정 이거 빨리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몰리고 있는 현재 그런 프로젝트가 뭐냐 뭐 이런 것도 조사를 했었었네요.
뭐 파이토치 같은 것도 그 당시 굉장히 이제 뜨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겠죠. 뭐 또 이더리움 같은 것도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를 담고 있는 프로젝트의 이제 어떤 사례,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사례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사례로 뭐 마이크로소프트 VS 코드가 그 당시에 탑 프로젝트였다고 하니까 한번 거기를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여기 주소가 여기 있고요. 요거 이제 클릭을 하시면 여기 이제 링크가 있어서 이렇게 갑니다. 요게 이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VS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여기 스크린샷이 있나? 여기 있죠? 일종의 프로그래밍 환경이죠. 프로그래밍 환경이고 이게 하나의 웹페이지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자바스크립트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아마 타입스크립트로 개발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다음에 이게 하나의 웹 브라우저예요.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웹킷이라고 하는 엔진 위에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BS 코드라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뭐 BS 코드라고 하는 거는 플러그인 방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뭐 하스켈을 위한 프로그래밍을 위한 뭐 플러그인도 있고 뭐 자바스크립트도 있고 뭐 C++도 있고 이렇게 여러 어떤 프로그래밍 랭귀지 또 프로그래밍 인바이러먼트에 이렇게 어댑테이션해서 커스터마이즈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제너럴한 어떤 IDE 통합 인테그레이티드 디벨롭먼트 개발 인바이러먼트 환경 IDE 통합 개발 환경인 거죠. 제너럴한. 그래서 내가 플러그인만 이렇게 만들면 어떤 특정 언어의 어떤 IDE가 되는 거죠. 통합 개발 환경이. 그런 일종의 편집기, 아주 가장 좁혀서 이야기하면 편집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이제 리파지토리가 GitHub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계정 밑에 이제 VS 코드라고 하는 리파지토리 이름으로 이렇게 관리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컨트리뷰터라고 하는 게 이제 실제로 이 프로젝트의 소스 코드나 뭐 문서나 이런 것들을 최소한 한 줄 이상이라도 뭔가 기여를 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1691명이 있는 거죠. 1690명.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막 개발을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뭐 비파세로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한 100만 라인 정도 기여를 했네요. 플러스를 했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기여한 사람들 숫자가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1691명이 같이 협업을 하고 있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소스 코드를 1691명이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도 있겠지만, 그냥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그냥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거나이즈 돼 있지 않은 어떤 그런 그룹인 거죠. 어떻게 보면 거기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지켜가면서 또는 이제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또 그 규칙을 또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같이 이렇게 개발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어떤 일이죠. 그게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거의 한 17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세계에 이렇게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이 막 그냥 이메일로 막 주고받고 여기 웹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완성도가 높은 소프트웨어를 같이 개발해 나가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실은. 그 어려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로 소프트웨어를 협업해가지고 같이 잘 개발하기 위한 환경이 필요한 거죠. 도구가 필요한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이 과목에서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배우게 될 이제 Git라고 하는 이제 버전 관리 툴. 그게 가장 기본적인 협업할 수 있는 툴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이제 GitHub 웹사이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흩어져 있는 1691명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완성도 높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VS 코드 거의 이걸 뭐 돈 주고 팔아도 될 만한 만큼의 어떤 퀄리티를 제공하는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를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고요. 어쨌든 뭐 소스 코드 한 줄 한 줄 다 볼 수 있고요. 또 커밋을 해가지고 커밋이라고 하는 데 보면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를 라인 단위로 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 라인을 지금 요걸 삭제를 하고 삭제를 했네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라인 단위로 지금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소스 코드가 다 오픈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src 한번 가볼까요? 보면은 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이렇게 공개되어 있고, 요걸 사용한 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용하게 될 VS 코드라고 하는 IDE의 코드란 말이에요. 라인 바이 라인으로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다 공개가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두 가지 이야기했죠.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커뮤니티, 그 당시만 하더라도 838명이었네요. 지금 한 더블이 됐네요. 1691명, 1700명 가게는 거의 2배로 늘었네요. 귀한 사람이. 그래서 커뮤니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라이센스예요. 라이센스. 이제 뒤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공개되어 있어서 뭐 굉장히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소프트웨어임은 틀림없지만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라이센스 룰이 있어요. 라이센스. 그래서 여기서 이제 MIT 라이센스라고 하는 거를 지금 VS 코드는 가지고 있네요. MIT 라이센스. 그래서 이거 클릭을 해보면 MIT 라이센스가 뭐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고, 상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뭐 수정할 수 있고, 배포 가능하고, 뭐 프라이빗하게, 뭐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면 사용하세요.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사용한다고 해서 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사용을 하지만 그 자유롭다라는 게 그냥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그런 뜻은 아니에요. 각각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마다 이런 라이센스라고 하는 것들이 다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픈소스 라이센스. 그래서 그 라이센스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 재산권에 해당이 돼요. 지적 재산권. 그래서 이 라이센스를 어기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다 공개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 그냥 되게 편하게 보이지만 뭔가 지적 재산권의 뭐 침해가 어떻고 이 라이센스를 어기면 지적 재산권에 침해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또 뭔가 이거 조금 부담스러운데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죠.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그 내용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념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를 잘 이해하는 것. MIT 라이센스라고 이제 그랬는데요. 그렇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그렇게 MIT 라이센스라고 그 리파지토리의 대표 여기로 이렇게 프로젝트의 어떤 프로필이죠. 프로필에도 나와 있고요. 소스 코드를 뭐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그 소스 코드 안에서도 이렇게 다 이렇게 제일 첫머리에 이 소스 코드는 MIT 라이센스 아래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라이센스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뭐 license.txt 파일을 읽으세요. 뭐 이렇게 그 권리에 대한 선언이 다 되어 있죠. 그리고 license.txt를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이제 MIT 라이센스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디스크립션이 있는 것이죠. 그죠? 2015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을 했군요. 그래서 아무튼 카피라이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일단은 그런 이야기들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탑을 잘하는 상위 소프트웨어 컴퍼니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뭐 이제 변경사항은 있을 수 있겠지만요. 뭐 여러분들이 알만한 회사들,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우버, 그다음에 아마존 웹 서비스, AWS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웹사이트를 가보면은 각각의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회사들이 진짜 소프트웨어 회사인 거죠. 삼성전자나 LG전자 이런 회사들도 소프트웨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이제 거기는 어떻게 보면 좀 제조업 회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자기네들이 개발하고 있는 것을 오픈하기도 하지만 카카오나 네이버나 또 그 외에 외국계 소프트웨어 회사들에 비해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공개하고 또 이렇게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자기네 회사에서 리딩하고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을
회사 외에 있는 개발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면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정통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죠. 이런 웹사이트도 한 번씩 방문을 좀 해보시면 좀 재밌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데 한번 좀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 가지 재밌는 포인트고. 자,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게 우리 많이 하고 있어요. 주변에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것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뭐 딱딱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무엇인가? 그래서 몇 장의 슬라이드에 거쳐서 뭐 상용화 관점에서는 어떻고, 뭐 철학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고, 뭐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뭐냐라는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라이센스예요. 라이센스에 대한 이야기 이 정도 이렇게까지 이런 내용으로 조금 좀 딱딱한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의 상식은 좀 우리가 갖추고 있을 필요는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게 그냥 갖다가 쓰면 되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뭐냐 일종의 뭐 정의를 한번 내려보는 것이죠.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소프트웨어예요, 당연히. 근데 어떤 소프트웨어냐가 하면 그 소프트웨어의 카피라이트,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카피라이트 홀더가 모든 사람한테, to everyone이죠. 권리를 주는 거예요. gives the right. 근데 어떤 권리냐? 그 source 코드, 그 소프트웨어의 source 코드를 publish, 이렇게 GitHub 같은 데 이렇게 올리는 거죠. 배포하는 거죠, 이렇게. 배포하고, 그러니까 공개하는 거죠. 공개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고, 복제하고, 수정하고, 또 그러한 수정한 소프트웨어를 다시 또 배포를 할 수 있겠죠. VS 코드를 여러분들이 포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다음 그걸 또 바꿨어요. modify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그걸 배포할 수 있겠죠. 오리지널 VS 코드, 소스 코드 말고 여러분들이 수정한 VS 코드,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관련된 퍼블리시하고 유스하고 카피하고 마디파이하고 디스트리뷰트 하는 소스 코드를 그런 것들에 대한 권한을 모든 사람들한테 부여한 그런 소프트웨어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예요. 그리고 요 라이트, 그 권한, the right to publish, the right to use, the right to copy, the right to modify, the right to distribute 하는 그 권한의 범위를 지정하는 거. 어디까지 수정할 수 있고, 어디까지 복사할 수 있고,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고, 어디까지 게시할 수 있고, 어디까지 당신이 수정한 거를 다시 재배포할 수 있는지 그 범위, 그 권한의 범위를 정확하게 명시한 것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예요. 아시겠죠? 요 라이트의 범위, 스코프, 요 use, reproduction, modification, 이런 것들, distribution, 이런 것을 어디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은 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예요. 그럼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는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범위를 벗어나면 여러분들은 벗어나서 사용을 했다고 하면 그건 바로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거예요. 아이디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뭔가의 어떤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뭐 카피하거나 뭐 그런 것에 대한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여기서 이제 큰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이디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뭐 상용화 관점에서 커머셜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커머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EULA, End User License Agreement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돈을 주면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노트북을 사시면서 그 노트북 사시는 가격에 윈도우즈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 돈이 지불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EULA 허락을 받는 거죠. 받은 거죠. 윈도우즈 사용을 하라는 거를. 당연히 로열티를 지급하셨을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윈도우스 소스 코드를 볼 수가 없죠. 실행 바이너리만 하는 거고. 따라서 복제, 배포, 수정이 불가하죠. 소스 코드가 없는데 어떻게 복제해서 막 이렇게 수정하고 이러겠습니까? 다시 배포하겠습니까? 당연히 불가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 기간이나 어떤 목적 제한 같은 것들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뭐 매년 여러분들이 돈을 다시 지불을 해야 될 수도 있겠고, 어떤 경우는 무한히 많이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는 뭐 일괄적으로 사용을 뭐 허락을 받아야 되고, 내가 마이크로소프트 VS 코드를 사용을 한다고 칩시다. 아까 그 통합 개발 환경, 내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이거 사용해도 될까요? 제가 이거 좀 복제하려고 하는데 복제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거 허락 받을 필요는 없죠. 이렇게 무슨 뭐 연락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그 MIT 라이센스 하에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죠. 자유롭게. 그 다음에 당연히 로열티는 없고요. 그 다음에 소스 코드가 다 제공이 되어 있고, 복제, 배포, 수정이 그 라이센스 범위 안에서 허용 가능한 것이고, 또 어떤 기간이나 어떤 목적 제한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하고 커머셜 소프트웨어가 이제 다른 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죠. 차이점이. 그렇지만 커머셜 소프트웨어가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지정된 라이센스 범위 하에서 지적 재산권이 보장을 받는다라는 점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소프트웨어가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뭐 철학적 관점이 있어요. 이제 두 가지 이제 진영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지금은 이제 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다라고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시절 이전에 아주 오래 전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말을 쓰기도 했지만 프리 소프트웨어다라는 말을 쓰는 진영들도 있어요. 두 개의 그룹이 있었어요. 프리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프리 소스 소프트웨어하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는 리차드 스탈만이라고 하는 이런 그 진영의 리더가 이끌던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 그룹이 이제 프리 소프트웨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제 지향을 했고, 또 다른 사람은 에릭 S. 레이먼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용어는 똑같죠. 그 당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용어로 이제 어떤 하나의 진영을 만들어서 우리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이어야 해라고 이제 또 다른 의견을, 프리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의견이 있었었죠. 이제 지금은 이제 하나의 그냥 전체 통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이제 뒤에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프리 소프트웨어에서 여기서는 이제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포인트가 그 두 개의 진영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프로퍼라이티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독점 소유의 소프트웨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그래서 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인데 소스 코드를 오픈을 한 경우가 있어요. 윈도우즈는 독점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지만 소스 코드를 오픈하진 않죠. 그러니까 별로 그거는 오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하니까 우리가 이제 별로 고려할 대상이 아니고, 재밌는 거는 회사가 돈을 주고 파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근데 그 파는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오픈을 한 경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소스 코드를 오픈을 했으니까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런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진영에서는 그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인정을 하는 반면에 프리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진영에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인정하지 않는 어떤 약간 그런 차이점이 이제 두 개의 진영의 이제 어떤 차이점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인데 소스 코드를 오픈하는 어떤 형태의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 이그젬플 중에 예 중에 하나가 이제 Qt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Qt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는 C++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고, 임베디드 장치에 들어가는 UI,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뭐 이런 거를 만들 때 유용한 어떤 그런 프레임워크예요. 그게 이제 Qt인데, 여러분들이 평상시 그냥 뭐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어요. 거기 소스 코드 다 들여다볼 수 있고. 근데 이제 그거를 실제 이제 인베디드 장치에다가 이제 올려가지고 개발을 한 다음에 그거를 팔려고 할 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까지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미묘하게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무엇이냐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관점 좀 차이들이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방금 프리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진영, 리차드 스톨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진영이 있고 또 어떤 독점적으로 파는 소프트웨어인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인정을 해주자 라고 하는 조금 더 루즈한 거죠. 조금 더 상용 소프트웨어를 주장하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을 좀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진영인 거죠. 그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진영이 에릭 S. 레이먼드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여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말은 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하고 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좀 다른 걸 가리키고 있다는 거는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용어지만. 그래서 프리 소프트웨어에서 여기 프리라고 하는 말은 공짜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프리덤, 자유라는 말에서 이제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리차드 스톨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리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GNU라고 하는 여러분들 리눅스를 사용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건데요. GNU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끌던 재단이 이제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재단이 있고요. 이제 카필랩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절대 어떤 특허나 뭐 DRM 같은 이제 디지털 라이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어떤 권리를 부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소프트웨어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어떤 진영이 프리 소프트웨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중에 하나가 GPL이라고 하는 라이센스죠. 1.0, 2.0, 3.0 이렇게 만들었고요. 반면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바를 조금 더 보충 설명한 게 여기 지금 그 LG 소프트웨어 센터의 임효준 수석이라고 하는 분이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분의 자료를 좀 잠깐 좀 보면 리차드 스톨만에 대한 이야기 좀 보면 프리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프리 소프트웨어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를 연구하고 또 이를 자신의 필요에 맞게 변경시킬 수도 있는 그런 자유를 왜 그걸 뺐느냐 이런 이야기죠. 또 뭐 이웃을 돕기 위해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고 또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고 이를 공동체 전체 이익을 위해서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아까 우리가 본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VS 코드라고 하는 그거 전 지구적으로 1691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웃을 돕기 위해서, 이거 저를 돕기 위해 제가 지금 VS 코드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 전체 이익을, 그걸 이용해서 제가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있고 또 뭐 연구에도 사용할 수도 있고 교육에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저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프리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어떤 진영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지금 이야기하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어떤 지향하는 바 지금 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뭐 거창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소스, 그 당시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진영, 에서는 이제 에릭 S. 레이먼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리딩을 하고 있었고, 이 사람의 아주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있어요. 성당과 시장이라고 하는 그런 에세이 집이 있고, 이게 이제 어떻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이제 개발이 되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당이라고 하는 것이 지칭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의 그룹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는 것을 이제 빗댄 이야기가 이제 성당이고요. 시장은 이제 반면에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개발하는 어떤 이제 그런 모델을 이제 지칭하는 모델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진영에서 만든 일종의 그룹이 OSI, Open Source Initiative라고 하는 어떤 뭐 재단 그룹을 만들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거를 이제 지적을 했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유 소프트웨어에서 free라는 말이 좋은 뜻을 갖고 있는 거는 공감을 한다. 그렇지만 이 자유라는 게 과연 어디까지 허용이 돼야 되고 어디까지는 허용이 되지 않으면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좀 모호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좀 지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진영 에릭 S. 레이몬드에서 프리 소프트웨어 가장 큰 게 뭐냐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하고 상용으로 이렇게 누군가 개발해가지고 그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인정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결합을 해서 또 얼마든지 쓰면 좋지 않겠어? 그건 좀 알아서 자유롭게 하자라는 이야기예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하고 어떤 클로즈드 소스 코드, 어떤 특정 회사의 내부에서만 개발하고 있는 그 두 가지를 결합을 해가지고 어떤 소프트를 만들어서 그 소프트웨어가 세상에 이익이 된다면, 도움이 된다면 뭐 그것도 인정해주지 않을 이유는 없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스탠스를 취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 프리 소프트웨어는 좀 더 극단적으로 치우쳤다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약간 좀 이렇게 타협을 하고 있는 거죠. 클라우드 소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권리도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법에 의해서 우리가 라이센스 같은 걸 지정을 해서 어떤 그런 프리라고 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명확하게 정의를 해보자 라고 하는 걸 이제 주장한 지정이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거 보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정의를 조금 더 좀 상용으로 만든 클로우드 소스 소프트웨어하고 좀 절충을 하는 어떤 그런 맥락에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이제 정의했다라는 게 프리소스 소프트웨어의 진영과 조금 다른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들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예요. 라이센스. 앞에서도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 라이센스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지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어디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것이냐, 그 범위를 가리키는 게 OSS 라이센스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자유롭게 사용하고 자유롭게 복제하고 자유롭게 수정하고 자유롭게 배포할 것이냐. 그래서 VS 코드라고 하는 거는 사실 MIT 라이센스는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요만큼 굉장히 큰 범위만큼 자유롭게 사용해도 돼라는 이야기예요. MIT 라이센스. 이따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근데 어떤 라이센스는 GPL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까 GPL 라이센스는 누가 만든 거죠? 프리 소프트웨어 진영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거는 MIT 라이센스 범위가 요만큼이라면 GPL은 또 요만큼만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GPL 라이센스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요 범위에서 사용을 하면 그거는 지적재산권, 요 GPL 라이센스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거죠. 그럼 뭔가 법적으로 뭔가 좀 분쟁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내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가 요 라이센스니까 그 라이센스는 요만큼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 복제, 수정, 배포할 수 있다라는 게 OSS 라이센스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OS 라이센스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 사실 이건 제대로, 정말로 제대로 하려면. 근데 이제 대략적인 아이디어만 조금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류가 뭐가 있냐면 GPL, GNU General Public License, LGPL은 GNU Lethal General Public License, 뭐 MIT 라이센스, BSD 라이센스, 아파치 라이센스, MPL, 모질라 퍼블릭 라이센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대략 이것보다 훨씬 많거든요, 라이센스는. 근데 대략 한 6가지 또는 한 4가지 정도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많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그 라이센스 범위 안에 사실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요 각각이 무엇이냐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라고 할까요? GPL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GPL 라이센스로 부여된 그 소스 코드를 어떤 다른 여러분들이 만든 새로운 소스 코드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하나 큰 프로그램을 구성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로 만든 소스 코드도 오픈을 해야 되는 것을 요구하는 라이센스가 GPL 라이센스예요.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 효과라고 그랬죠. 바이러스 효과.
감염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스 코드에다가 GPL 라이센스 오픈 소스를 가져다가 같이 만들었으면 여러분들의 소스 코드가 감염이 되는 거예요. GPL 라이센스로. 공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소스 코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대표적인 예가 리눅스 커널, 그 다음에 GNU 툴체인, 이런 것들이 다 아까 그 프리 소프트웨어 진영에서 만든 것들이에요. GCC, GDB 이런 거. 삼바라고 하는 이제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GPL 라이센스가 되겠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PL이라고 하는 게 그 GPL 라이센스가 너무 소스 코드 공개를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하는 거잖아요. 가져다 쓰기만 하면 너 것도 공개해야 돼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LGPL, Lesser GPL이라고 하는데 또는 Library GPL이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그 LGPL을 가지고 있는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이 가져다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예요. 회사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있는데 LGPL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가져다 썼어요. 근데 이거를 고치지 않고 그냥 라이브러리 형태로만 쓴 거예요. 이거 한 줄도 안 고치고 라이브러리 형태만. 그러면 여러분들의 상용 소프트웨어, 여러분들이 지금 클로스드 형태로 개발하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 회사 내부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공개 안 해도 돼요. 근데 요 LGPL 요거 소스 코드를 바꿨어요. 그러면 그 바꾼 코드는 공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링크에서 사용하고 있는 코드는 공개 안 해도 되는데. 아이디 아시겠죠? 그게 바로 LGPL이에요. 아까 GPL 같은 경우는 그냥 갖다 쓰기만 해도 그냥 여러분들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완화되어 있는 GPL 라이센스라는 건 좀 이해가 되시죠? 그게 이제 LGPL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질라 퍼블릭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오픈 권한이 없는 굉장히 자유로운 라이센스 중에 하나고, 또 상용 소프트웨어하고도 얼마든지 결합을 하더라도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 그런 이제 라이센스 중에 하나예요. 대신에 여기 MPL이라고 하는 모질라 퍼블릭 라이센스라고 하는 거를 가져다 썼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표시를 할 정도로 해라, 이런 정도의 의무사항들만 좀 있는 굉장히 자유스러운 라이센스 중에 하나가 되겠어요. BSD 라이센스도 이것도 거의 의무사항이 거의 없는 그런 라이센스 중에 하나고, 오로지 이제 저작권 같은 것들이 BSD 라이센스를 썼다, 이런 것들만 좀 표시를 하라 라는 게 이제 BSD 라이센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라이센스에 대한 좀 아이디어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라이센스들을 조금 이제 비교를 이렇게 한번 테이블로 한번 비교를 했으니까 한번 이 비교 테이블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GPL 같은 경우에는 상용, 어떤 상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거, 클로스드 소스 코드죠. 프로프라이터리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는 그거랑 결합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결합해서 사용하면은 오픈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고, 만약에 GPL을 고쳤으면 반드시 이거 공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허에 대한 어떤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GPL 3.0 같은 경우에는 특허가 보호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LGPL 같은 경우에는 링크를 해서 사용을 해도 여러분들의 소스 코드를 오픈할 필요는 없는 그런 좀 약간 완화된 GPL 라이센스라고 해야겠고, 근데 당연히 LGPL 코드도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서 가져다 썼습니다. 그러면 변경한 내용은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거고요. 특허에 대한 보호가 없고, 그다음에 MIT 라이센스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상용 소프트랑 붙여서 써도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상용 소프트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고, 또 심지어는 이 MIT BSD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 고쳤어요. 여러분들 내부적으로 클로스드하게 내부적으로 공개 안 한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있는 거랑 붙이려다 보니까 이걸 한 줄도 안 바꾸면 못 붙이게 됐거든. 그래서 좀 고친 거예요. 그러더라도 그 고친 내용을 퍼블리시 하라는 어떤 그런 의무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랬고요. 그 다음에 특허권 보장받지 못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아파치나 MPL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프로프라이터리 소프트웨어에 링킹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소스 코드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곧 이걸 수정해도 수정한 내용을 뭐 수정했는지 공개할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렇지만 특허권은 여기 안에 요 소프트웨어를, 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 사용한 특허 아이디어는 보장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용했으면은 내가 특허료를 지불을 해라 라고 요청을 하면 지불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특허권에 대해서는 보호가 돼 있다는 게 이제 아파치나 MPL 라이센스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요 두 개는 요게 차이가 있죠. 요거는 같은데 요 두 개는 GPL 2.0과 LGPL은 링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만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쵸? 요거하고 요게 지금 차이가 있죠. 나머지 요 두 개는 또 똑같으니까 요거하고 비교하면.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요게 차이가 있죠? 요게 차이가 있고, 고친 거를 공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차이가 있죠? 요거는 특허권하고 관계가 있죠. 특허권하고. 자,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정도 한 4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4개의 그룹이 어떻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다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 테이블에 정리할 수가 있었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이게 다가 아니고요. 사실은 보면 볼까요? 뭐 요걸 한번 가볼까요? OLIS. 요게 이제 우리나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리해 놓은 사이트 같은데, 여기 가보면 라이센스 비교표 있죠. 비교표를 가보면 이렇게 라이센스가 많습니다. 좀 크게 해볼까요? 요게 지금 다 뭐 개별적인 라이센스예요. 뭐 듣도 보도 못한 라이센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 지금 요 컬럼에 써놨고, 그게 이제 뭐 OX 이렇게 해가지고 요 각각의 라이센스들이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비교해놨죠.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아는 거는 아마 실제로 이제 법을 전공한 사람들의 영역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요런 한 6가지 정도의 어떤 자주 나오는 라이센스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는 정도만 좀 아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라이센스를 위반하지 않으면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되고, 그러면 뭔가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뭐 링크시스라고 하는, 뭐 이거 아마 저기 그거 같은데, 그 액세스 포인트 와이파이 무선랜 유무선 공유기죠. 유무선 공유기에 보통 리눅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리눅스 안에 리눅스를 탑재를 했고, 근데 링크시스라고 하는 자기 하드웨어에 맞게끔 이 리눅스 소스 코드를 좀 고친 거예요. 리눅스 소스 코드는 GPL이에요. GPL. GPL은 뭡니까? 가져다 고친 것도 다 공개해야 되고, 혹시 새로 개발한 것도 같이 결합해서 썼으면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굉장히 강력한 바이러스성, 오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질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성 라이센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공개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개를 안 해서 이제 FSF, Free Software Foundation, 아까 그 리차드 스톨만 그 진영이 만든 재단이죠. 거기서 이제 이걸 좀 뭐 해킹을 했던 모양이죠. 해킹을 해서 야 니네들 좀 이거 리눅스 고친 거 맞는데 고쳤으니까 빨리 소스 공개해 라고 이제 요구를 하게 된 그런 사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요, 여기 링크를 안 갖다 놨군요. 제가 자 여기 링크 보시면 방금 이야기했던 그 똑같은 그 제품 사례는 아닌데요. 그래서 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위반을 한 것에 대한 스토리에 대해서 만화 그림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분쟁이 일어나고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재밌는 그런 일화를 아주 만화하고 함께 잘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요 만화하고 글하고 읽으시면 방금 이야기했던 라이센스하고 또 라이센스를 위반한다는 거, 또 그걸 어떻게 찾았는지, 이 소스 코드를 공개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 소스 코드를 사용했다는 걸 알았을까, 이런 것들도 좀 재밌는 포인트죠.
그런 이야기들, 재밌는 이야기들이 여기 좀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사실은 요 링크가 이건 46편 이야기인데 gplviolation.org라고 하는, 지금은 아마 별로 이거 매니지가 안 되는 웹사이트일 거예요. 근데 예전에 한때 그 GPL의 위반 사례들을 다 모아놓은 어떤 그런 사이트로도 알려져 있던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자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리눅스라든지. 그래서 심심하실 때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두 가지 어떤 철학들을 이야기했고, 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라이센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